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해석 파트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소개하면 굉장히 이제 자료 해석은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킬들이 막 모여져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파워풀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한 상대비 계산법, 이게 원투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자, 73명, 남자가 73명이 있고요. 여자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80%가 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전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래 이게 두 개만 주어졌다 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해요. 90을 73으로 나눠서 자, 100분의 80 이렇게 놓고서 이쪽이 크냐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놓고서 이쪽 계산하면 720이니까 이쪽이 커서 80% 이상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복잡하죠? 만약에 얘가 뭐 여기 여러 명이 있다고 쳐보고 여기가 3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얘네들 또 다 더해서 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거를 상대비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약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 번 하시면 다 돼요. 자,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만약에 얘가 정확하게 80%고 얘가 정확하게 20%라고 하면 자, 남자와 여자가 80대 20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같다고 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80%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뭔지 모르지만 좀 더 크다는 거고 뭔지 모르지만 이게 좀 더 작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81이고 얘가 만약에 뭐 19다 비율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럼 남자가 당연히 80%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를 4대 1로 놓는 거예요. 왜 그러죠? 80대 20이니까 요걸 이제 약분을 해서 4대 1이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이 커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봐요. 이렇게 서로 곱해봅니다. 그럼 남자에다가 여자에다가 4를 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크면 80% 이상인 거고 이쪽이 크면 80% 이하가 되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얘네 둘을 굳이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얘에다 4를 곱해요. 그럼 4, 7에 28, 4, 1은 4, 68이죠? 그럼 이쪽이 더 크죠? 그럼 80%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자, 요런 걸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가 4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40% 이상이니까 60대 40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가 더 크면은 크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약분하면 1대 1.5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크면은 40% 이상, 이쪽이 크면은 40%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럼 26 곱하기 1.5를 빨리 하면 어떻게 되죠? 26에다가 0.5로 나누면 되잖아요. 2로 나누면 되니까 13이 되겠죠. 그럼 얘가 39가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아니면은 우리 두 자리 곱하는 거 배웠잖아요. 2, 3, 0, 1, 0, 6 그래서 3, 9,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39점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요거 제 앞에 있는 영상 보시면 T자 곱하기 한 겁니다. 제가 빠르게. 자, 그래서 39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얘가 더 작죠. 45보다. 4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뭐죠? 60% 이상이다 라는 얘기고 한마디로 얘는 40% 이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게 1.5가 되는 걸 좀 빨리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 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동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뭐 이상 잡스러운 표를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 이런 표입니다. 이런 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다라는 거고 뭐 지금은 다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2016년도에 처리율이 75%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처리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면 처리 대상 건수를 처리 건수, 그러니까 여기가 분자고 얘가 분모가 돼요. 그래서 얘가 75% 이상이냐라고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6628을 8226 이렇게 계산해서 얘를 나눠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75% 이상이냐를 보면 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100분의 75로 놓고 어차피 얘는 00이 붙을 때고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82하고 75를 곱합니다. 그럼 87에 56, 5, 2,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에 40 해서 계산하면 61, 50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66이니까. 그래서 75%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T자 곱하기 알려드렸죠. 그리고 크로스 비교도 앞에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빨리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 요걸 잘 보면 전체는 8226이고요. 요 6628 이렇게 있으면 처리가 안 된 거는 몇 건이죠? 얘를 빼야 되겠죠. 빼면 약 얼마가 되죠? 약 한 1600건 정도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요 항상 작은 수에다가 75% 이상이니까 그러면 75%를 앞에 표에서 잠깐 보면 75% 이상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3대 1이에요. 3대 1. 그 얘기는 뭐냐? 이 작은 값에다가 3을 곱하는 겁니다. 요거 대 요거가 3대 1이라고 했으니 요걸 곱하는 거죠. 그래서 3을 곱해서 이쪽이 크면 75% 이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더 큰 거니까.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면 75%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곱하면 얼마죠? 곱하나마나 4800이니 무조건 이쪽이 큽니다. 자, 이런 상대비 방법은요. 숫자가 확연하게 확 드러나요. 아까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진짜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데 이 상대비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5%면 3대 1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게 그 표예요. 자, 5% 이상이냐? 그러면은 19를 작은 쪽에 곱하고요. 만약에 87.5%, 그러니까 12.5%가 되겠죠. 나머지가. 그러면 7을 곱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처리 대상 건수 중 당년 접수 건수가 뭐냐? 그러면 처리 대상 건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작년 대상 건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걸 또 어떻게 하면 되죠? 6003을 자, 8226으로 나누어서 75% 이상인지를 판정을 해야 되니 이거를 크로스 비교로 들어가면 자, 얘는 00이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75%는 3대 1이라고 했어요. 이 3을 작은 값에 무조건 곱합니다. 무조건 작은 값에 곱해요. 그럼 곱하면 얼마죠? 6600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크죠. 그 얘기는 뭐죠? 75%보다 작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눠보고 해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다 3을 곱하는 순간 3을 곱한다는 것만 알면 곱해서 얘가 큰지만 비교할 수만 있다면 몇 초가 걸리죠? 1초도 안 걸리죠. 그렇지 않겠나요? 이게 상대비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자, 상대비는 언제 쓰이냐면 이렇게 전체 값이 없을 때도 많이 쓰이고요. 있더라도 2개나 3개를 비교할 때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상대비예요. 그래서 이 표는 나중에 이제 활용법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A에서 E의 지방법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소환 인원에서 A 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이걸 다 더해야죠. 다 더해서 더한 값을 1880으로 1880을 나눠야 됩니다. 그쵸? 걔가 35% 이상이라는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상대비를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아까 35%라고 했으니까 35%는 33.3%와 그리고 40%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1.2와 1.15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럼 약 얼마가 되느냐? 중간값이니까 약 1.8 정도를 한번 놔보도록 해봅시다. 여기서. 그럼 뭔 얘기냐? 자, 요 값이 있고 나머지가 요 값이죠? 그럼 이 값을 다 더하면은 얘보다 크겠죠? 보다마다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작은 값에다가 1.8을 곱하자 이거예요.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서 뭐 1.9를 잡아도 되고 1.8을 잡아도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자 1.9로 잡아도 되고 1.8로 잡아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한 1.8을 잡아봅시다. 그럼 1.8 곱하기 1.8 요거 뭐죠? 두 자리 곱셈 19단위죠? 19단위니까 얼마가 돼요? 하나마나 계산하면 더하라고 그랬죠? 26이 되고요. 64니까 324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3240과 자 밑에만 비교하면 됩니다. 어떤 게 더 크죠? 아무리 더해도 이건 3000이 될 수가 없죠. 2400에다 500 더하니까 2900, 3000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 얘기는 뭐냐? 얘가 35%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표를 알았다고 쳐봅시다. 제가 1.8을 곱하는 것만 바로 알아요. 그럼 몇 초 만에 할 수 있죠? 이거는 두 자리 곱셈까지 여러분이 쓰시게 되면은 적어도 5초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상대비입니다. 상대비.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하시면 이 상대비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착 들어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A 더하기 B 분의 A, C 더하기 D 분의 C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띄어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A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누고 C를 C 더하기 D 더하기 2로 나누게 되면 요 A를 계산하지 않아도 요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비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죠. 서울 지역의 남자 비중이 대전의 남자 비중보다 높으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걸 더해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37분에 이걸 더한 게 70, 80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를 갖다가 70, 68이죠. 이렇게 나눠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되게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A고 여기 B니까 A 더하기 B를 갖다가 A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어떤 쪽이 크죠? 이쪽이 크죠? 분모는 똑같은데 이쪽이 크니까 서울 지역의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바로. 요게 상대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인용률은 2012년이 2014년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인용률에 대한 계산식을 봤더니 요겁니다. 각하, 기각, 인용을 다 더해서 다 더합니다. 그게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가 뭐죠? 인용 건수 요거죠. 요게 이제 분자가 되겠고요. 요 다 더한 게 분모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다 더해서 더한 값이 분모가 되고요. 자, 얘가 분자가 될 거예요.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그냥 얘를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라고 놓고 얘도 얘를 분모라고 놓고 얘를 분자라고 놓게 되면 계산 하나마나 분모는 얘가 더 크죠? 그죠?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분자는 얘가 더 크죠? 무조건 이쪽이 크겠죠. 계산 하나마나 그렇겠죠? 이것도 설명했었죠? 요거 비율 비교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크니까 2012년이 2014년보다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비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비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많이 더해가지고 뭔가 하나 수치를 나눠야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최소 비교법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100명의 직원 중에 남자는 6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40명이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80명이고 아메리카노를 싫어하는 사람이 20명이겠죠. 그러면 남자 직원 중에서 최소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40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여자라고 가정을 하면, 모두 여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남자는 40명 이상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40명 이상이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전체를 더해요. 남자하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한 다음에 요 전체 100명 요거로 빼주게 되면 요 4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빠르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100명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80명이 있는데 남자가 40명 이상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여자가 무조건 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더라도 남자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이 돼야 돼요? 최소 40명이 되죠. 이거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최소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푸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시험장에서.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표를 제가 도식화 시켜 놓은 겁니다. 자, 남자가 있고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요거죠. 요 식이 요겁니다. 남자가 80명이었고 남자가 60명이었죠. 남자가 60명이었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 하면 이 겹치는 값 요게 얼마냐를 계산해 보면 A에서 C를 더하고 요게 남자죠. 그 다음에 C하고 B를 더해요. 그럼 이게 뭐죠?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것만 빼내면 이게 뭐죠? 이게 전체죠. A, B, C가 100명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중간에 겹치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명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좀 복잡하긴 한데 1598년이 여기죠. 잘 봤더니 전체 전투는 8건이에요. 조선 측 공격이 8건이고 일본 측은 없었어요. 조선 측이 먼저 공격했다. 자, 그 8건 중에 조선 측이 이긴 게 6건, 그러니까 관군이 단독전으로 이긴 건 6건, 의병이 이긴 건 2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대등 관계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598년에 관군 단독전 중, 그러니까 여기죠. 조선 측 승리인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총 몇 건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적어도 몇 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자, 관군 단독전이 있고 조선 측 승리가 있으면 만약에 관군 의병이 모두 다 이겼다 하더라도 4건 이상은 뭐죠? 무조건 이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맞는 거고요. 적어도 몇 건이냐면 4건 이상입니다. 자, 이걸 갖다 빨리 풀면 좋겠는데 만약 막상 시험장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하고 얘를 물어봤죠? 그럼 얘를 더해요. 6 더하기 6 빼기 전체 8 이렇게 하면은 4다 이렇게 나오죠.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최소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1592년 조선이 관군 의병 연합전 여기 있죠. 연합전으로 둔 승리는 그해 조선 측 승리의 3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해석하기도 어렵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조선 이렇게 관군 단독 의벽전 중에서 일본이 모두 다 승리했다 그러면은 조선 측 승리는 몇 건일까요? 12건이죠.
그렇겠죠. 12건 이상이 되겠죠. 무조건.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자, 조선 측 40건, 광군 의병 42건 빼기 70건 무조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하고 더해서 전체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이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12건이죠. 그러면 조선 측이 승리한 건 40건이니까 40분의 12가 될 테니 30%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맞다. 이 5가 되겠죠. 5. 이렇게 푸는 게 최소 비교법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최종 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 이런 경우죠. 박사인 비기업의 지원자 중에서 관련 업무가 20년 이상인 사람 요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자, 21 더하기 42 더하기 25 빼기 요거 빼주면 되겠죠. 79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몇 명이죠? 총 계산하면 이게 63이 되고요. 더하기 25 하니까 88이 되겠죠? 그렇죠? 88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약 얼마가 되죠? 계산해 88에서 79 빼니까 9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7명 이상이 맞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명 중에서 여기 7명 이상이죠? 계산이 좀 잘못됐죠? 어쨌든 간에 요걸 갖다가 이런 거죠. 21 더하기 42 더하기 25 빼기 이 두 개 합친 거죠. 그럼 81이죠. 81. 잘못 계산했네요. 81이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이제 63이 되고 25를 더하니까 88이 되고 81을 빼니까 7명 이상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죠. 만약에 석사, 박사가 아닌 학사가 모두 20년 이상이라면 그죠? 그럼 25 빼기 18을 한다면 이게 뭐죠? 전부가 몇 명 이상이다. 20년 이상인 게 7명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거죠. 만약에 25에다가 빼기 21 더하기 42가 아닌 경우죠. 그렇죠? 아닌 경우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얘가 18이 되겠죠. 왜냐 이게 바로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25 빼기 18이 되니까 7명이 된다. 자,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또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방식이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자료 해석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해석 모든 NCS 시험 안 나오는 곳이 없죠. 항상 두려워요. 아, 이거 내가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시간 때문에 미치겠는데, 자원관리, 아, 맨날 다 제끼라는데 이거 제껴서 될까? 문제 해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히 다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0개 유형이나 뭐 70개 유형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많게는 한 80개에서 90개 정도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료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